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가수 김호중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자, 원래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연예인들한테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건이 처음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한동안 그냥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드러나고 있는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법조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어떤 좀 복잡한 정치적인 범죄나 금융 범죄에 비하면은 좀 되게 직관적이고 우리가 좀 익숙한 친숙하게 들어본 사건이죠. 남자가 술 마시다가 운전대를 잡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교통사고까지 났다. 이런 굉장히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뭐 남들로부터 이렇게 접해 듣게 되는 그런 좀 익숙한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법률 전문가들이 이 김호중 씨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스스로 키웠다. 자, 다시 한번 벌금으로 끝났을 일을 스스로 키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어리석은 잘못을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살다가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를 본인의 잘못으로 일으키면은 절대로 그러니까 도망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죄송하다라고 합의를 보는 게 사건이 그러니까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살짝 끓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하고 죄송하다고 1대1로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아니면은 좀 액수가 커진다 싶을 때는 보험사를 부르면은 그냥 다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남의 차를 내가 일부러 갖다 박았다. 이런 게 아닌 이상 교통사고라는 건 여러분들 절대로 이게 죄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 끝나는 사건 아니에요. 원래 교통사고는. 자, 그러니까 김호중이가 저렇게 난리가 난데도 사실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수많은 곳에서 김호중에 대해서 손절이 뜨고 소속사도 박살이 나고 회사 전체가 공중분해가 될 판이라고 하죠. 정말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밥그릇을 잃고 피해를 볼 판인데 그 이제 김호중이 정말로 잘못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이후에 여러 번 말을 바꿔버렸죠. 처음에 그러니까 빠르게 사건을 수습하고 사과를 했어야 훗날이라도 자기가 그 코어 팬, 열성 지지 팬들 데리고 훗날을 기약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 김호중이 말 바꿨던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운전은 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술잔에 입만 댔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술은 마시기는 마셨지만 소주 10잔 정도 마셨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가 계속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짓 해명들로 인해서 혐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여론도 더욱더 악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이 CCTV 사진 그래가지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큰 정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자, 김호중이가 굉장히 비싼 고급 외제차로 유명한 흰색의 그 뭐 벤틀리 벤테이가라는 차를 탔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큰 SUV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흰색 SUV가 굉장히 기세 좋게 좁은 골목길을 쭉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저 앞에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놨죠. 마주 오던 택시를 그대로 꽝 하고 들이받아 버렸어요. 이렇게 한쪽 모서리로 말입니다. 자동차가 1톤, 비싸고 좀 좋은 자동차들은 2톤 가까이나 2톤 이상씩 나가는 차들도 있는데요. 차가 둘 다 이렇게 들썩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심지어 김호중의 차는 상대방 차를 위로 올라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어요. 자,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호중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곧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피해자랑 합의를 봤어야 돼요. 저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봤어야 된다고. 특히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게 교통사고 합의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택시 기사님이랑 상대방이랑 개인적으로 충분히 합의를 볼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상대방 운전자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새 차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볼 때 얼마나 그게 싸게 먹힌 겁니까? 국산차한테 새로 뽑아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스케일의 해결법이 아니라도 카드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 사장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누구인데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제 연락처고 뭐 자동차 수리비라든지 필요하신 치료비 같은 게 있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를 보고 현장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별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그냥 음주운전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법조인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것까지는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벌금으로 끝났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법적으로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조차도 두 사람이 서로 간에 현장에서 조용히 1대1로 합의를 봤더라면 그냥 모든 것들은 비밀로 해가지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김호중은 그 순간에 사고 회로가 정지가 되어버렸는지 현장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뺑소니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술 마시고 운전을 했고 이것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 차량이나 운전자를 다치게 했죠. 그런데 합의도 안 하고 현장을 이탈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합의도 안 하고 현장을 이탈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러면은 가중처벌 혐의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되면은 이게 물론 이제 뺑소니는 사례가 워낙에 다양한데 그래가지고 징역 1년에서 15년 이하까지 매우 다양하게 중범죄로 이렇게 선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뒤에 김호중이가 보여줬던 행보가 정말 질적으로 너무 안 좋았죠. 소속사 막내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필 또 막내 매니저는 뭐야 이게. 막내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신 자수해달라고 하는 등 유명인이라면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도 저러면 안 되겠지만 유명인은 더더욱 안 되겠죠. 저런 식으로 남한테 죄를 좀 대신 뒤집어 써달라고 했다라가 이게 들통이 나버리면 그 수습이 가능합니까? 영영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건너가 버린다라는 거지. 저래버리면.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들 법적으로도 범인 도피교사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범인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친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 만드는 이런 거 행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호중은 결국 음주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자리를 이탈한 뺑소니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죄가 훨씬 더 크죠. 자, 특가법상 도주치상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에 미조치 이런 것들은 이미 실형이 포함된 범죄라고 이렇게 변호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뉴스 언론에 따르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사건 발생 당시 김호중은 호텔로 도망을 그래가지고 쳤습니다. 호텔로 도망을 쳐오자마자 편의점에서 맥주부터 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술이 깰 때까지 경찰의 연락도 무시하다가 17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음주운전을 부인했다라고 하죠. 모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됩니다. 중형 선고가 그래가지고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죠. 그 정말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좀 늦게 관심을 가졌는데 자세히 한번 이렇게 자료 정리하고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강도 높은 비판을 받는 게 그만한 이유도 있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리석은 잘못을 특히 본인의 어떤 잠재력이나 어떤 기대, 향후 미래 기대 소득 같은 거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잘못을 본인이 저질렀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앞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다가 뭐 이미 운전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좀 나이가 되게 어린 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교통사고가 난다면은 뇌가 정지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또 주변에 도로마다 CCTV가 그야말로 도배가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장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인생 끝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자체는 내가 고의성이 없었던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 장소에 머무르면서 내 보험사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사안이 정말로 좀 가볍고 경미한 접촉사고다. 상대방 차를 정말 살짝 긁었다 싶을 때는 당사자한테 그냥 곧바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여가지고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 사과를 하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별거 아닌 가벼운 접촉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차랑 차 대 차가 아니라 차로 사람을 아주 살짝 쳤던 그런 사고일 경우에도 어떻냐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를 몇 번 봤거든요. 자동차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짝 정말 살짝 쳤는데 그래도 뭐 신발이 벗겨질 정도고 이랬는데 아예 뭐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났다면 물론 굉장히 이제 신사적인 분들이고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사안이 조금 중하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죠. 보험사를 통해서든 내 개인 재산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그 절대로 현장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상대방한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보는 게 최선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래가지고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